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HWPL은 지구촌의 모두가 평화의 사자가 되자는 목표 아래 남녀노소 누구나 평화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구성원임을 일깨우고 있는데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HWPL 평화 가족들의 평화 행보는 분쟁과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세계평화 공동체로서의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게 될 동행 캠페인 역시 시민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갈등을 극복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화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명회를 시작으로 동행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HWPL 글로벌 공유지부의 유재욱 명예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담양군의 이병우 담양 군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담양군의회 정철원 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내외빈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HWPL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평화의 일을 해왔는데요. 특히 평화국제법인 DPCW 10조 38항의 UN 상정과 종교연합 그리고 평화교육 이 세 가지 평화 사업을 중점으로 활발하게 전 세계를 누비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유지부는 현재 광주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남미 지역의 지부를 두고 대한민국 평화 통일 지지와 전쟁 종식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뛰고 있는데요. 이제 환영사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환영사는 HWPL 글로벌 공유지부의 유재욱 명예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WP의 글로벌 2지부 명예이사 유재욱입니다. 먼저는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병노 군수님, 정철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인사분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모든 인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HWPL 9.18 평화만국회의 10주년을 기념하고 사회 화합을 이루기 위한 동행 캠페인의 출범을 알리며 동행 캠페인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 평화의 일에 앞장서 가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HWPL은 가장 앞장서 평화의 일을 하고 계시는 이 대표님의 열정과 희생 그리고 그 뜻을 함께하는 우리 HWPL의 회원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의 일을 함께해 나가고자 모인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 덕분에 올해도 많은 평화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HWPL이 지향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이루어 전쟁과 분쟁 그리고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다시금 평화 광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경, 종교, 인종을 초월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화활동의 한 주축으로 시작된 동행 캠페인은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는 시민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HWPL과 함께 하나 되어 동행 캠페인에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상생한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HWP가 하나 되어 활약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뛰겠습니다. 끝으로 HWP가 함께 평화의 일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영원한 평화의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찬 환영사를 전해주신 우리 유재용 명예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HWPL이 만들어나갈 10년이 기대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평화 만국회의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영상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HWPL은 지금까지 눈부신 성과를 이룬 것은 우리 HWPL과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신 세계 각국의 평화 사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이었는데요. 158국에서 무려 10,000명이 넘는 평화의 사자들이 영상편지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HWPL과 함께 걸어온 평화의 여정과 그 속에 담긴 평화의 사자의 진심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제목은 10년의 길, 평화의 다짐, HWPL과 함께한 여정입니다. 박수로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Hola, soy Cristina Reyes, política ecuatoriana, he sido concejal, asambleísta, presidenta del Parlamento Andino, con mis labores en el internacional de integración y desde hace muchísimos años soy parte de HLPL, una organización que trabaja por la paz, que pues, se une intensamente a lo largo y ancho del mundo con distintas culturas, religiones, diversidad ideológica, política para trabajar por la paz. No voy a olvidar la primera vez en la que pude participar ya en la cumbre, encontrar un estadio completamente lleno de jóvenes, parecía eso unas olimpiadas, porque la paz requiere de mucho amor, requiere del arte, de la cultura, requiere de encontrarnos en una sola alma, por eso el lema es Somos Uno. Así que han sido muchas las experiencias que positivamente han impactado en mi vida y que me han permitido ser parte de esto. Somos uno con ustedes, con HWPL, en esta defensa por la paz. Draghe famiglie del pace, nu rămâne suflete de zău. Nu voi uita niciodată vara anului 2014, când v-am întâlnit pentru prima dată cu președintele Manchili la un simpozion privind drepturile omului și pace. Există două motive principale care au susținut implicarea mea în activitățile de pace ale HDP de-a lungul anilor. Primul, dificultatea ridicată a păcii de către președintele și filosofia sa profundă. Cuvintele sale au întotdeauna o perspectivă profundă sau păcii, făcându-mă să realizez că pacea este un element esențial pentru umanitate. Al doilea motiv este solidaritatea și cooperarea dintre membrii din HDP. Oamenii din medii și experiențe diferite se reunesc în numele păcii, formând rețele și lucrând împreună pentru a atinge obiectivele. Această unitate este cea mai mare forță de realizare a păcii și mi-a muncit înțelegerea importanței acestui. Îi invit pe toți cei care urmăresc acest video să se alăture activităților de pace ale HDP. Numai împreună putem obține pacea adevărată. Până în ziua în care întreaga umanitate se va reuni pentru a crea o lume pașnică, voi continua să sprijin și să întâmplă aceste activități de pace ale HDP. Hello everyone, I am Praveen H. Parekh, head of the Confederation of Indian Bar and chair of the FWPL International Law Peace Committee. My journey with FWPL began
when Chairman Mandy Lee visited India on a peace tour, I was deeply moved by solutions to be proposed for achieving peace. One of the most memorable moments with FWPA was during the 4th anniversary of the World Peace Summit in 2018.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gathered to discuss peace. It was there that I truly understood the meaning of "We are one," ending war is the vision of our time. I am committed to working alongside FWPA to achieve its goal. And I invite all of you to join us. Let us unite and achieve peace together.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Ang pangalan ni Board, Juan Alfonso. Ramdam ko po yung ating panawagan sa isang layunin para sa kapayapaan. Kahit naman magkaiba pa tayo ng labi, relihiyon at kultura, maging paniniwala sapagkat we are one o tayo ay iisa sa pagkamit ng hangarin ito sa pamamagitan ng XWPL na nagbigay daan upang makakonect na kami sa iba pang mga peace networks around the world. May konkreto ng output ang ating pakitilaw sa peace building effort. Hindi lamang sa Bangsamoro o Regional Muslim Mindanao, kundi ito ay maging sa buong Pilipinas at kasama na dyan na narating ng aming boses at mga sinusulat na istorya tungkol sa kapayapaan ang mga bansa sa mundo na naniniwala na mareresolba ang tunggalian sa pamamagitan ng pagbayang pag-uusap. At hindi kailanman magiging solusyon ang dahas sa pagkamit ng wagas na kapayapaan. Ako po, kasama ang aking organisasyon, ay pinakaabot ko namin pagbati sa XWPL sa paggunita ng ika-10th anniversary ng September 18 XWPL World Peace Summit. We are one. فهذا وكل لمثل من دي تشجيع من اللي موضوع مخمج سنة من هيك يستعمل البيت يكتب لنا موضوع يصير عطوة عطوة يبدو بالتفكير أمر الله سنسافر هذه التفكير تحد هذا جيد وصار الدين والمتدين ويتسكن هذا الدين يعتبر خطوة فردية عظيم جدا والطويل كاتبها يحتاج إلى وجسم يشتغل هذا كجد كنت تكون أيضا سنغارا إنكتانارا ممنا وشنو تبقى تلتم وستجمع كيف وصول السكون إنكتانارا بلا سلسفة جدا كنترول كيف يجب يجب 저는 평화가 좋구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정신을 느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만희 대표님의 평화를 향한 변함없는 헌신이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하나 되어 일하는 협력의 힘에 대해 더욱 믿음이 생겼습니다. 대표님의 헌신과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를 위한 HWPL의 마음은 전 세계에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일을 계속하여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HWPL이 다양한 나라와 지역 사회에 진출하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 세계 지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생명이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만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회복한다는 대표님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HWPL과 평화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축사를 좀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담양이잖아요. 담양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못 단자에 볕 양자를 쓰더라고요. 물과 햇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고장 담양에서 오늘 1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담양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병로 담양 군수님 모시고 축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수 이병로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분쟁 해결과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9.18 평화 망국의 제10주년 기념식을 내일경 관광의 1번지인 우리 담양군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HWPL 글로벌 2지부 유재욱 명예이사님과 강구영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적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담양군의 정철원 의장님과 내외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화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덕목입니다.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부터 평화의 의미를 잊지 않고 나아가 국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언젠가 평화의 울림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평화예술광장 개장을 통해서 평화시 증진에 힘쓰고 양성평등 주광기념행사, 청소년 놀이방마당, 노인날 행사 등을 추진을 해서 성별, 세대별, 그 계층별 모든 인형을 아우르는 평화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구촌 곳곳의 지도자 그리고 각 종족의 지도자들의 HWPL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들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평화 물질 전파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은 작지만 매우 경쟁력 있고 강한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올 6월에 대통령실 농업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삶의 질 지수평가를 전국의 139개 농어촌 지역, 군부와 시구를 포함한 지역이 139개입니다만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담양이 전라남도에서 군부에서 1위, 전국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또 담양은 최근에 8월에 산림청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숲 50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담양에 2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곳은 중농을 하고 관방지리, 한 곳은 메타색 고향지리 선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해 우리 군에 방문한 관광객 수가 1,581만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담양에 관광 리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갖고 뛰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디바이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대구에서 광주, 광주에서 대구 가는 달빛 내륙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3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부족한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 유치에 종력을 견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담양에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전국의 248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담양군이 1위를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을 기여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5인 기금을 가지고 우리 담양군의 국민의 34%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려면 고齢어르신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동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이 직접 자원봉사 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어르신들 병원 통행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지를 저희가 그 기부금에서 활용하고 있고, 한국지는 지금 우리 담양이 다문화 가족이 3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오후 3시 이후에 방과 후에 내국인끼리 결혼해서 사는 자녀들은 재정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다든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가정 내에서 자란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학생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된다고 평소에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부금의 일부를 담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0군데다가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방과 후에 책읽기라든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가 미술 쪽에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르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가이식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농촌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 담양도 밤 8시만 되면 읍시가지 상가들이 불이 다 소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밤 10시까지 불켜기 운동을 해서 그 2시간에 대한 전기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200여 소상공인들의 그 전기세를 지원을 해서 저는 좀 달라지는 담양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더 많이 좀 기부를 받아서 이런 지역살림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데 좀 관심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지정기부가 가능합니다. 목적기부. 담양에는 이제 50개 이상 된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국제명상센터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추월사자락 아래 지금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된 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음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국제명상센터를 불교계 주관으로 하나 운영해 보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나는 우리 담양에 기독교를 가장 먼저 전파했던 타마자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기념관, 또 하나는 남수단에서 울지마 톤지로 유명하신 이태석 신부가 우리 담양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성지순례길 이것을 각 종교별로 기부를 받아서 목적 기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 담양군은 종교 그리고 각 계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되는 그런 평화로운 담양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담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가 지구촌 전쟁이 조기에 종식돼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사회에 비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담양 군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축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축사 말씀은 전라남도 담양구의회 의장님이신 정철원 의장님 모시고 축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HWPL 9.18 평화만국회의 10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평화광복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담양구의 의장 정철원입니다. 역사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늘 문화세계 평화한복의 모든 관계자분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병동 교수님, 김상용 금성조합장님을 비롯한 내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10년의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지난 10년간의 평화단체가 이룩한 평화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길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평화의 비전과 노력 속에서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보일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발걸음들이 모여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화합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10년의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HWPL의 평화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셔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바쁜 일정으로 오지 못하신 우리 광주광역시 전시의원이신 김광란 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광주광역시 의원 김광란입니다. 평화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된 HWPL의 동행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2024년 여름,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뜨거운 폭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한파가 우리 삶을 괴롭힐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펑펑 썼던 전기,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 등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급기야 지구촌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절실한 실천이 필요한데 HWPL의 동행 캠페인이 시작하게 된 점에 무한한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2024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전 광주광역시 의원 김광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평화만국회의 제10주년을 기념하며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HWPL이 주최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시민단체들이 함께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화합을 목표로 함께 뛰고 있습니다.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재 이 캠페인에는 대한민국의 235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행 캠페인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네,
귀한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행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화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동행 대한민국을 잇따라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동행 캠페인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 화합을 이루기 위한 대국민 운동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대, 지역, 성별, 이념 등의 갈등을 극복하고 약자를 보호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우리나라의 도약을 이끈 새마을운동과 같이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시민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활동은 크게 세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세대를 잇다, 문화를 잇다, 미래를 잇다가 있고요. 또 하나가 민족을 잇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캠페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전국 10개 지역의 평화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단체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회의 토론과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단체는 대한민국의 사회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기술 면에서 강국으로 발전했지만 내부의 사회 갈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간의 신뢰와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사회 화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대를 잇다입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소통을 촉진하는 세대를 잇다 프로그램은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도모합니다. 기성세대는 경험과 지혜로 청년세대를 이끌어주고 청년세대는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로 기성세대에게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더욱 단단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를 잇다입니다. 문화를 잇다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급증하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주민과 기존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미래를 잇다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를 다루는 미래를 잇다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생태계 보존활동, 재활용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민족을 잇다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민족을 잇다 프로그램은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염원합니다. 우리는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입장을 이해하고 교육을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행 캠페인의 네 가지 주제를 확인하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주요 현안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2부 순서에서는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 가운데 현재 2지부에서 우리가 실천할 캠페인으로 탄소중립 캠페인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체험 그리고 참여를 해볼 텐데요. 미래를 잇다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고 그중 탄소중립 캠페인은 광주 전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밀고 있는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앞서서 우리가 사는 광주 전남의 주요 현안 및 관심사를 지역별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광주입니다. 광주는 문화를 잇다와 세대를 잇다, 미래를 잇다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목포는 세대를 잇다와 미래를 잇다, 여수는 세대를 잇다와 민족을 잇다, 순천과 광양은 미래를 잇다의 주제가 연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만 광주 전남에는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지부는 앞으로 동행 캠페인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인사가 내가 사는 지역의 활동에 모두 동참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좋은 취지 같습니까? 네. 난 한번 동참해 볼란다 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참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입니다. 캠페인의 공동 주체에 주간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는 캠페인의 공동 주체나 주간 후원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연 1회 이상 캠페인 활동을 개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단체는 연 1회 이상 캠페인 활동을 주최해 주셔야 합니다. 또 개인입니다. 개인은 연 1회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며 캠페인 홍보를 위한 SNS에 게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글로벌 이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행 캠페인에 대한 굵직한 아웃라인을 브리핑했습니다. 함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구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주치는
보고 있어 영원히 함께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니 빛으로 하나 되어 함께 외쳐봐 We are one 우리 평화를 외치네 우리 사랑을 노래하네 너와 내가 외치네 We are one 우리 평화를 외치네 우리 사랑을 노래하네 너와 내가 외치네 네, 분명 박수 소리가 줄어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반갑습니다. 동행 캠페인 추진위원회 정보나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탄소 중립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학자들이 99% 확신하는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예언일까요? 네,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또 어떤 예언이 있을까요, 여러분? 짠! 남은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얼마나 더웠나요? 지금도 사실 많이 덥죠. 10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추석 때는 저희가 재난 문자도 받았습니다. 폭염경보라고 해서요. 너무너무 그런 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덥거나 춥거나 하는 것은 좀 불편함만 감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 약 60일간 이어진 물폭탄 장맛비. 여러분들 이 시대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때 주택 2층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1층이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바가지로 막 물을 이렇게 같이 퍼나르면서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피해를 혹시 입으시는 분이나 또 주변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함께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광주 신안교의 모습인데 물에 전체가 잠기게 되어서 통행도 어렵고 네, 버스만 겨우 여기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영화 같은 그런 재난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왜 이러한 재난을 겪어야 될까요? 네,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가 점점 따뜻해져서 극지방에 있는 그런 빙하가 녹게 되고 또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또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구는 더 이상 따뜻한 정도가 아닙니다. 네, 지구는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미국의 알래스카의 빙하가 이렇게 녹게 되어가지고요. 주노시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다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지구는 끓고 있다. 지구는 열탕화의 지금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2050년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발생하는 그런 난민들이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가스 등이 있는데요. 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1950년대부터 이렇게 탄소의 배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그래프는 그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구에서 발생한 열이 우주로 이렇게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온실가스가 이 지구를 속니불처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점점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5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는 1.2도가 평균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겨우 1.2도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온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1도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상생활도 좀 힘들고 몸도 아프고 처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2도, 3도 온도가 증가하고 2도, 3도, 4도 이렇게 오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게 되면 육상생물 10%가 멸종 위기에 처하고 기후변화로 30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도 오르게 되면 해수면은 7m 상승하고 북극 생물은 40%까지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6도 오르면 대멸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 1년간 저희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이렇게 한 번 발생한 이산화탄소는요 50년에서 200년간 대기 중에 남아있고 그 중에서 15%는 1000년간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99%까지나 확신하면서 예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탄소의 발생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되어 있는 탄소는 자연으로 흡수를 시켜서 없애게 되면 대기 중에 남아있는 탄소의 양이 0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네. 이렇게 담양에서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라고 하니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심단화 초록 속으로 에코키파워 나우입니다. 이번 탄소 중립 여행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담양 에코센터에 위치한 호남기후변화체험관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쉽고 재미있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개념과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의 인식 변화를 통해 생활습관을 바꾸는 공간이에요. 기후변화체험관은 전국에 11곳이나 설립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구경해볼까요?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은
변화체험관은 전시실 곳곳이 다양한 특성물인 대나무로 꾸며져 있어요. 대나무가 탄소 저감 능력이 가장 뛰어난 식물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대나무는 연간 40만 톤 이상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는 생산된 대나무를 건축자재나 주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4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답니다. 대나무에 이런 능력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곳은 습지에 대해 알아보는 전시관이네요. 습지는 술 먹는 땅이 아니라 수많은 생물이 살아 숨쉬는 활기찬 곳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우리 앞으로 습지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탄소중립 여행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지구를 위해 생태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해주세요. 네, 이렇게 담양에도 좋은 기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또 일상생활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모든 일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안 쓰는 가전제품 코드를 뽑는 것, 냉난방 온도 조절하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등등. 사실 이렇게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건 왠지 좋은 일일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정말 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음식물 남기지 않기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도 탄소가 발생을 하고, 왜냐하면 에너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 그리고 많이 물건들이 버려지게 되면 그 버려진 물건들이 폐기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굿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오늘부터 텀블러를 사용해야겠어 하시면서 신상이 나올 때마다 자꾸 쟁이시고 자꾸 막 버리시고 이렇게 되면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그럴 거면 그냥 일회용품을 쓰세요 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왠지 이건 좋은 일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이메일 앱인데요. 네, 빨간색으로 999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이메일들을 가득가득 저장해 두시고 스팸 메일을 가득가득 저장해 두시는 것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불필요한 것들 정리해 나가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네, 힌트를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리하는 습관이 좋은 거지 라고 금방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사실 이메일을 정리해주는 것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같이 동참해서 실천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꺼내봐 주시겠습니까? 네, 핸드폰에서 메일 앱으로 들어가셔서 얼마나 많은 스팸 메일이 쌓여 있는지 봐주시고 메일함을 한번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레기를 청소는 했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메일 정리를 하시고 휴지통 비우기까지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네, 메일 앱이 조금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은 불필요한 문자 메시지를 한번 지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년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데 8,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스팸 메일 발송하는 업체에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퇴사를 하시는 것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도 간편하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네, 아직도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정말 많이 쌓아두셨나 봐요. 네, 여러분들. 네, 휴지통 비우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이렇게 스팸 메일과 불필요한 메일들을 우리가 비워내지 않고 저장하고 있게 되면 마치 쓰레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건물을 세워야 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쓰레기를 보관하는데 건물을 세워요? 그럼 그 건물은 또 관리, 유지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고 금전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스팸 메일이나 불필요한 것들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지어나가고 유지 관리하는데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소한 활동들이나 하더라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실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핸드폰을 내려놔 주시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소한 활동이 환경운동에 이런 지구의 생태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가구에서 플러그를 뽑는 습관만 들여도 1년에 4.7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에 나무 몇 그루 정도 심으세요? 왜 웃으시는 거죠? 사실 한 평생을 살면서 나무 한 그루도 사실 심기 어렵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습관이 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냐면요.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이렇게 사소한 하지만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어떻게 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늘상 들었던 어르신들의 잔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밥 남기지 마라, 불 좀 꺼라, 아껴 써라, 나눠 써라, 바꿔 써라, 다시 써라. 네, 왜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 네, 아나바다 운동이죠. 이런 아나바다 운동이 탄소 중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미래를 살아갈 젊은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소중한 지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행 캠페인 추진위원회에서는 세대를 잇다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이 많이 부재하고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좋은 지혜와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과 연륜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에서는 어느 순간 우리의 어떤 개성이 있다 하면서 귀를 막아버리지 않나, 그리고 또 기성세대에서는 또 젊은 세대를 향해서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갈등도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동행 캠페인에서는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지구와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더더욱 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이지만 기회로 꼭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